우리 모두의 취업 백서 취중 잡담은 IMC 플러스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취업 백서 취중 잡담 15회 시작하기 또 본인이 헷갈려. 네. 다시 취중 잡담 15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무책임한 이 PD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자꾸 젤이라고 우기고 계시는 취업 전문 기자 이국명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죽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새벽 3시까지 접대 때문에 술을 마시고. 나한테는 술 한 번도 안 사더니. 부장님 절 사줘야죠. 그러니까 맨날 뜯어먹기만 하고.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서울시에서 김장문화제를 하고 있어요. 어디랑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서울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부스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고객사가 있어서 새벽 6시에 서울광장 가서 세종대왕님 뒤통수를 보면서 부스를 만들고 행사를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왔죠. 제가 좀 눈이 좀 풀린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원래 풀려 있잖아요. 평상시에도. 별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제가 부장님한테 이렇게 핀잔을 듣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부장님을 쥐잡듯이 잡는다고 제가 톱이래요. 그럼 내가 제리 맞죠? 자, 진행을 하시죠. 뭐 여전히 자꾸 제리라고 우기시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게스트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죠. 그러면 이따가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맨날 녹음하는 홍대 누추한 저희 작업실이 아닙니다. 구로 디지털에 위치한 한 곳에 저희가 또 방문을 해서 현장 녹음을 또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요즘 그 구직자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취업 포탈 1위 어딘지 아시죠? 잡코리아?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저기 광고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럼요. 버스에도 딱 붙어 있고. 네. 예. 사람인에 왔습니다. 네. 사람인. 네. 저는 사람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퇴근이 가능해. 나 일로 취직을 할까? 근데 방송 끝나고 다시 홍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가슴이 좀 아픕니다. 절대 이 PD는 안 뽑아줄 겁니다. 그게 사람인을 위한 길일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좀 남자 말고 여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지난 11월 12일 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 10월 고용동향이라는 발표 자료예요. 그걸 천천히 좀 살펴봤는데, 현재 실업자가 85만 8천 명이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네요. 그런데 이 중에 여성 실업자가 34만 4천 명이나 된대요. 장난 아닙니다. 네. 여성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8.6%가 올랐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취중생, 이태백,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분들을 모두 합치면 발표 자료하고 완전 틀린 10.1%나 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10명 중 1명이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그래서 올해 실업자가 25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성 실업률은 더 그렇죠.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여성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저희가 이제 사람인의 방문을 직접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님을 모시고 여성 취업,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인 홍보팀의 임민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 의상이나 이런 게 멋있으셔서, 실제로 이게 비디오였으면 저희 방송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을 텐데, 팀장님 실물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아쉽네요. 이쁘시긴 한데, 유부녀래요? 별로? 이 친구가 말이야.
아무튼 애청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사람인 모르시는 분들이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팀장님이 사람인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는지 그 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인을 아는데 고연령층이 사람인을 아직 잘 몰라요. 아마 이 PD님이 고연령층이신가 하는 의심을 제가 잠깐 그렇죠. 했는데요. 보기보다 늙었습니다. 아, 저요? 네. 아니에요. 저희는 20, 30대의 경우는 대부분 저희 사이트를 이제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긴 지가 이제 9년밖에 안 된 기업이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데 대한민국 대표 취업 포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방문자 수, 그렇죠. 방문자 수, 선호도 조사 이런 데서 대학생, 구직자들 상대로 항상 1위를 하고 있어요. 모기업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죠.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관련 조사에서도 저희가 계속 다 1위를 하고 있고 네이버나 구글 검색 지수도 저희가 계속 1위를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하고 있어서 2년이나요? 인지도 측면에 있어서는 단연코 1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구직자나 구인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뭔지를 항상 먼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공감이 되셔서 저희 사이트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이제 변치 않고 가져가서 대한민국 모든 구직자들이 취업되는 그날까지 또 많은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뽑는 그날까지 계속 더 좋은 서비스를 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그리고 저는 홍보팀장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알리기도 하지만 취업 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취업업계 동향이라든지 또 취업이 어떤 식으로 해야 가능한지 이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취업 컨설턴트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요즘 보면 그 취업이 진짜 힘든가 봐요. 특히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문과 여학생이 취업하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정도로 취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특히 여성 중에도 또 문과 여성. 그런데 진짜 어느 정도인가요? 진짜 이 정도로 힘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청년 취업 자체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년 취업 자체가 지금 통계청 발표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50대 이런 취업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그렇죠. 20, 30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매달 전체적인 취업자 수가 늘어도 이쪽 부분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여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취업률이 더 낮고 기업에서도 같은 역량을 가졌을 경우에는 남성을 더 선호한다는 비중이 한 3배 정도 돼요. 저희가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를 봐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중에 여성 구직자들은 더 취업이 어려운데 여기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채용이 많고 중소 중견은 많이 줄이는 추세인데 대기업들은 제조업 베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공계열을 선호하고 인문계열은 또 비선호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다 또 제조업 쪽에서 많이 채용하는 부분이 연구직 그리고 관리직. 근데 관리직 같은 경우도 제조업 쪽의 관리직이라든지 현장 관리직 같은 경우는 남성을 선호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문계 여성 구직자들 같은 경우는 취업문이 더 좁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면 여성분들이 취업에 있어서 뭐 불평등한 조건에서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다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는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몇 년 전 이런 때 비해서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 교육도 훨씬 더 많이 받은 부분도 있지만 여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똑똑하다 이런 인식들도 많아지고 시험으로 이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여성 취업률이 훨씬 더 높은 경우들도 많아서 일부에서는 남성 할당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농담 삼아서 기업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을 보면은 순서로 10명을 세우면 9명이 여자고 1명이 남자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세요. 하지만 꼭 또 성적만으로 합격이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일정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외에 또 면접이라든지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해당 포지션의 적합 여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여성들이 조금 더 불리한 부분들이 있는 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들이 상당히 실력도 우수하고 진짜 우생학적으로도 여성이 훨씬 우성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국내 여성 취업률이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50%가 되거나 조금 더 안 되거나 이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남녀 평등이 제대로 돼 있다는 나라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한 80%에 육박하고 특히나 좀 놀라운 자료가 자녀가 있는 여성 취업률이 71.9%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자녀가 있는 여성을 따지면 이게 아마 50%가 훨씬 못 미치겠죠. 이게 국가적인 좀 문제도 있다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경력 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출산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게 아무래도 육아를 하다 보면은 회사 생활을 병행한다라는 게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거나 또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5시나 6시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가 6시에 끝나더라도 가면 뭐 이미 7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칼퇴근이 보장된다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육아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퇴근 시간이 4시나 5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퇴근을 하고 가도 충분히 육아가 가능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이 경력 단절 여성이나 결혼한 여성, 출산한 여성 이런 분들이 더 취업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좀 많이 각성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기업에서도 해주고 싶지만 기업 여건상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무튼 이렇게 힘들더라도 일단 여성분들이 이제 취업 관문 이제 뚫고 넘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이 힘든 관문을 통과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다소 남자들보다 불리한 그런 선상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경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필하시려면 실무 경험을 쌓고 이걸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든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들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실제로 이 석유화학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경영학과 친구가 있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사실은 경영학과 출신이 석유화학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미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 내가 실무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지원하는 기업의 제품, 그 제품의 기술적인 특징이라든지 또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강점이나 약점이 있는지 개선 방향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걸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리포트를 하고 면접에서 이제 담당자가 이 친구가 이 자기소개서를 그냥 썼나 안 썼나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을 때도 그거에 굉장히 능숙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그 관련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 자격증을 취득했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이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제가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계략적인 진행에 대해 알아야 이 사람들을 지시하고 컨트롤할 수 있고 같이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교육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런 부분이 당연히 기업에서는 이 친구가 굉장히 준비되어 있고 열정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뽑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군요. 네. 한마디로. 또 하나가 여자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인사 담당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굴레를 좀 벗어 던지게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남성을 여성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 강도 높은 업무를 남자들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책임감이 훨씬 높다. 야근이나 출장이 용이하다. 이런 점들을 꼽아주셨어요. 반대로 여자는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인식을 인사 담당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부분을 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성들 같은 경우 특히 결혼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출장이나 야근이 그렇게 또 수월한 일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못하는 날도 있지만 할 수 있을 때는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고 여자는 약해. 이런 인식들을 부숴줘야지만 채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통신업체 영업관리 쪽에 지원했던 한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의 열정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그쪽 영업이 대부분 남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면접 갔을 때 한 그 해당 기업의 영업 대리점 20곳에 지점장 명함을 다 받아서 그걸 제출했대요. 자기가 이것들을 다 일일이 발로 뛰면서 방문을 하고 그 매장이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하는지 응대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그 내용까지 같이 제출을 하면서 자기는 실제 취업을 해서도 이렇게 발로 뛰는 인재가 되겠다고 현장을 다 보고 현장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교감하고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해서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혀서 또 취업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들이 뭐 그런 걸 하겠어? 뭐 출장 나가고 외근 나가고 이런 거 좋아하겠어? 라는 생각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 스스로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본인의 역량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열정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또 다른 좀 재미난 사례도 있으신가요? 여자로서의 강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요즘에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다. 이런 말씀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감각적인 사고라든지 소통이나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여성의 그 강점들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 QC 부문에 지원한 한 여성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자동차 업계는 워낙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또 QC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 거친 분들도 많으시고 워낙 연령대들이 또 새 신입 직원들이 가서 한다면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면접관이 당신보다 한 10살 많은 거친 현장 기술직들을 관리하는 게 여자로서 너무 벅차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으로서의 감성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게 여자는 굉장히 꼼꼼한데 QC라는 게 작업 공정을 체크하고 그 과정에서 오류를 찾아낸다든지 더 좋은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여성으로서 섬세하고 꼼꼼한 그 면으로 그런 것들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먼저 다가가는 그런 소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 거친 분들 이런 분들과도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더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당찬 포부를 밝혀서 또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대답을 들은 면접관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강점, 남성으로서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게 분명 다르지만 회사에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도 남직원도 공존하는 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꼭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요즘 그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 보도자료나 이런 데도 보면 여성 친화 기업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여성 구직자들이 그런 기업을 좀 목표로 삼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은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성 친화적이고 여성 채용을 굉장히 장려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여성에게 호의적이고 여성들이 좀 더 편안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채용할 때도 좋지만 근무하면서도 훨씬 더 만족도를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이런 기업들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실제 예로 그 코오롱그룹 같은 경우는 회장님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세요. 여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죠. 이 회장님 같은 경우 평소에 말씀하시는 게 그룹의 반은 여성 인력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여성 인력 할당제 도입을 하셨고 여성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시는 그런 거를 이제 회장님 지시로 해서 회사가 전체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IT 기업 중에 효성 ITX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전체 임직원의 한 80%가 여성이에요. 80%나요? 네. 사실은 이제 IT 기업이긴 하지만 처음 시작은 콜센터로 시작을 해서 여성 비율이 높았던 것도 있지만 지금 업무가 이제 IT, 클라우드 사업 이런 쪽으로 전향이 되면서도 계속 그 인력들을 지속해 가고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여성 인력들이 경력 개발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직원들 같은 경우도 뭐 전문 상담사라든지 교육
교육 강사 스킬 양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핵심 경영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비 관리자나 예비 센터장 육성 과정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마련을 해줘서 이 전체 관리자 중에 720명 정도가 여성이고 뭐 상무나 전무 이런 임원으로 승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그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노려볼 만한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예를 들어 유한킴벌레라든지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뭐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성 친화적이죠. 예, 그렇군요. 사람인도 여성 친화적 아닌가요? 저희도 참 자랑스럽게 얼마 전에 일부 그 언론사에서 대학생들,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여성 친화적 기업 그걸 추천을 받았는데 100개 기업을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 저희가 들어갔네요. 몇인가요? 아직 순위는 아니고 100개가 나왔고 그중에 이제 20개를 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참 감동받았는데 저희도 약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엄청 잘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희는 남녀 비율이 50대 50이에요. 네. 여성 직원 채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사실 초반에는 거의 한 8대 2 정도였는데 계속 여성 채용이 늘어나면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고 예전에는 이제 저희 회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연령대가 굉장히 낮았어요. 20대가 주였고 현재도 사실은 직원의 80%가 30대, 20, 3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 출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사장님이 관련 제도를 많이 만들라고 하셔서 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여직원들 뭐 일찍 퇴근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굉장히 배려 많이 해주시고 또 출산하고 나면은 영유아 지원이라고 해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방문교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그 사람인 카페를 가봤는데 여성 감성을 확실하게 건드릴 수 있을 만큼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1층에만 있었는데 2층에는 또 약간 다락방 형태로 해서 또 다리 뻗고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사실 사무실 내에도 배려방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성 직원들 같은 경우는 또 한 달에 한 번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너무 힘들다고 그쪽에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해놔서 거기서 이제 좀 편안하게 안마기, 간이 안마기, 엄청 큰 안마기자는 아니고요. 목이나 허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간이 안마기 같이 놓고 여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뒀어요. 일부 남자 직원들은 남녀 차별이라고 그 배려방은 여성 직원들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 여직원들이 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장님이 그렇게 말한 친구들에게 너네는 휴게실에서 누워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직원이 휴게실에 어떻게 누워있겠냐. 배려방은 여직원에게 양보해라 하셔서 그 여직원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있어요. 그렇죠. 남자들 공간이 점점 줄어들죠. 예, 담배 피는 남직원도 이제 갈 곳도 없어지고. 그렇죠. 1층 옥상.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상 이렇게 힘든 취업문을 통과해도 그 다음 더 큰 관문이 있잖아요. 보통 요즘은 인턴으로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직, 그 다음에 정규직 뭐 이런 순서로 가던데, 그 여성 직원들이 그 관문 통과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전문성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취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역량이 있는 인재인지를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대표까지 오른 분 중에 한국 BMS 제약 김은영 대표라는 분이 있으신데요. 네. 이분이 약사 출신이시긴 한데 여성 영업사원 1세대시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이제 남자인 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이분은 이제 본인의 전공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떤 약사나 의사와 맞붙어도 자기가 약에 대한 설명에서는 밀리지 않을 만큼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설명하고
하면서 더 많은 본인의 이제 영업 지역을 확대해 나가신 부분도 있고 거기서 이제 그친 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 영업직으로 시작하셨는데 마케팅이나 해외 본사 업무 전략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하셔서 섭렵하시면서 본인이 굉장히 노력하고 역량 있는 인재라는 걸 보여주셔서 대표 자리까지 오르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지금보다 이분이 근무하셨을 때는 훨씬 더 여자가 승진하고 대표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훨씬 힘들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이런 분들이 그 여성 직장인들한테는 일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페셜한 여직원들이 있어요. 그 업무하면 누구 시켜야지 이렇게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승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자라는 이유로 밀리진 않거든요. 똑같을 때 밀리는 거지 조금 더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도 그 친구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라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면도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여자 후배가 들어와서 일을 잘해버리면 남자 선배들이 좀 시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견제하는 부분도 그렇죠. 사실은 있죠.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 혹시 팀장님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미생 네네. 거기 보면 그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안영이. 네네. 이 친구가 선배들한테 엄청난 왕따를 당하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했던 프로젝트를 그 안영이가 다 해내잖아요. 네. 이러면서 선배가 안영이를 완전히 그 왕따 시키고 거의 이제 뭐까지 했었죠? 되게 과격하게 네네. 그 몰아붙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조금 여우같이 굴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네. 능력이 내가 충분히 있는데 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 억울한 건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성별로 인해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속상한 거고 내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또 그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할 때도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표출하면은 오히려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선배를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선배를 그렇죠. 돋보이게 해라. 예를 들면 안영희 같은 경우도 그 어떤 프로젝트를 인턴 시절에 굉장히 잘했던 게 이제 전사적으로 회자가 되면서 여기저기 많은 팀장님들이 그 친구를 본인의 부서로 데려가려고 그쵸. 굉장히 노력하시고 나 달라 우리 팀으로 달라 막 이렇게 요청들이 있을 때 해당 부서에 있는 팀원들은 그걸 굉장히 시샘했을 수 있어요. 오기 전부터도 이 친구는 또 나의 경쟁 상대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느 부서에 갔든지 그 부서에 갔을 때는 그 부서 자기 바로 위에 사수라든지 그 선임들에 대해서 자기는 더 부족하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주는 게 필요하고요. 누군가가 와서 안영희 씨 일처리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바로 위 선임 누구누구 선배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항상 챙겨주셔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런 멘트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 선배 입장에서도 솔직히 이 친구가 나를 꼭 뛰어넘으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일을 할 때도 그 미생에 보면 장백기 씨 같은 경우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려고 계속 그런 일을 달라고 상사에게 어필을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복사라든지 굉장히 간단한 잡무를 본인이 하겠다고 자원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필요해요. 선배가 어떤 자료 정리할 때 선배님 혹시 그 자료 제가 찾아드릴까요? 제가 좀 도와드릴 자료 없을까요? 내가 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서포트해주면서 배우겠다라는 의사를 충분히 표명해 줬을 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후배가 될 수 있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라는 생각들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또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선배를 진짜 선배답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대우를 해주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여성분들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특히 네, 육아 문제. 또 요즘 여러 가지 예방책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그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회사들도 많고 이럴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두 가지, 말씀하신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육아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맞벌이를 하고 있다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5대5로
그 육아가 진행되는 곳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이 그거에 대한 책임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직장 생활하고 육아를 병행하시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계획을요? 그렇죠. 예. 시간 배분을 좀 냉정하게 하고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업무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최대한 이제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겠지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남편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아이 육아에 대해서 뭐 어린이집에서 픽업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고 그날은 야근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스케줄 조절을 하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일정 부분은 가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남편을 좀 잘 설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부모님이라든지 뭐 형제 자매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분들을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최근에는 이제 가정의 육아 도우미들을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육아 도움이요? 네. 예. 이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한 2, 3년은 투자 기간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받는 월급으로 육아 도우미를 쓰면은 나는 버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본인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으면서 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몇 년 후에는 그렇죠. 그 역량으로 더 네. 높은 연봉, 더 좋은 포지션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투자하는 것처럼 그 기간도 일종의 투자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버는 돈 못지않게 나가는 지출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네. 것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커리어 플랜을 원래 저희가 구직 활동할 때도 짜듯이 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세워서 해나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그것도 이제 남편이랑 같이 협의를 예, 해야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내 의사를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부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예. 충분히 내 의견을 전달하고 당신의 일이 중요한 것처럼 내 일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를 시킨다면은 사실은 반대할 남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화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서로에게 좋은 것, 또 앞으로 우리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대화로 풀어간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성희롱. 이 성희롱 문제. 예, 이것도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렸을 때 직장 생활할 때는 사실은 노래방에서 뭐 제 허리를 잡는다든지 어깨 동무를 하는 게 굉장히 불쾌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웃으면서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3천만 원. 아, 그렇군요. 네, 약간 예. 그런 식으로, 예, 웃으면서, 이거 3천만 원인데 저 부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아직은 조직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젊은 기업이다 보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으시고 해마다 이제 성희롱 교육들을 받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행동 하나하나들도 이제 성희롱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셔서 좀 조심하는 경우도 있고 혹여나 좀 불쾌해하는 그런 표정들을 보이면 미안하다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일이 커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만 아직도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과도한 그런 성희롱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뭐 미생에서 봤다시피 오히려 큰 소리 치시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피해를 받지만 그걸 증언해 주는 것도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말하지 않으면 그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약간의 피해는 볼 수 있지만 다음 후배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전례가 돼서 점점 나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남자 직원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좀 약간 친하거나 또 생각이 깨이신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누구는 좀 그렇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자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평상시에 좀 많이 해놓으면 그런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실제로 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회식 자리에서 이제 일부 임원이 그 여직원에게 약간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을 때 옆에 계신 부장님께서
웃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되게 애매해질 수 있잖아요. 여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싫다고 표현도 못하고 얼굴만 이제 좀 붉어지고 표정이 안 좋았는데 그 부장님께서 농담 삼아서 예를 들면 민욱 씨 신고해 내가 증인 서줄게 막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해당 임원분도 아이 장난인데 왜 그래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해당 여직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제3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아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런 거 요즘에 3,000만 원짜리예요 막 이렇게 말씀해서 이제 무마시키는 그런 분위기들을 자꾸 가져가게 되면은 점점 그런 말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 자제를 하게 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한 얘기일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르고 하시거나 무의식 중에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기업에서도 좀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식시켜주는 교육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아마 법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죠. 아는데 예. 그거를 사실 대충 하고 넘어가는 기업들도 있고 동영상 강좌로 그냥 보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더 쉽게 간과하시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더 리마인드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고 또 윗분들을 사실은 더 많이 교육시키는 게 필요해요. 위에서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시면 아래로 그것들이 전파되면서 윗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또 자꾸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 직원들이 반대로 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좀 관리직 쪽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면 여자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자 직원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회사의 인사팀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인사팀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인사팀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단 뭐 담당 팀에도 얘기할 수 있고 여건상 뭐 담당 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인사팀이나 이런 쪽에 의견을 구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동료 직원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겠네요. 다음으로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었는데 그 육아 도우미 이런 도움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또 힘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이 되시는 분들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커서 다시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쉽지가 않은 그런 처지에 놓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경력 단절 이후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마음 먹으셨을 때는 자기 개발에 매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개발. 사실은 경력 단절 전에도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내가 그동안 해놨던 것들 그동안 쌓았던 경력들을 잘 정리해 두시는 거고 그게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중간중간 교육을 받으시면 좋지만 사실 육아를 하면서 병행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육아를 이제 끝내놓고 새롭게 내가 취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본인이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할 거면 관련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새로운 쪽으로 전업을 하실 생각, 전직, 전업 이런 걸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역량을 쌓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기관들이 있나 보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로 보면 위민넷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성들을 위해서 관련된 교육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본인 경력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요. 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도 여성 재취업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강좌를 통해서 뭐 자기 탐색이라든지 성격 유형을 검사한다든지 또 취업 로드맵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담 취업 상담사를 통해서 본인의 진로를 가이드 받고 또 어떤 쪽에 지원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여성가족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네. 여기서도 경단녀들을 위한 취업 상담이라든지 훈련 또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경력 단절됐던 기간들을 좀 극복하고 재취업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사람인에서도 이런 도움 받을 수
가 당연히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 경력 단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구직자, 전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취업 컨설턴트들이 상담도 해드리고 이력서나 자소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취업지원센터 이런 데 이제 전문 컨설턴트를 다 나가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력 단절된 분들이나 구직자들을 위해서 취업 컨설팅을 해주고 계시죠. 네.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그렇죠. 저희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아, 전부 다 무료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이 방송 이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은 저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 특히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니까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취업이 되실 수만 있다면 참 좋은 일이죠. 아, 그러네요. 네.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아, 근데 우리 팀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이번 주 편집은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맞다. 아까 여쭤보기로 했는데 저 누가 통과 제리에서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예요? 예. 네, 괜찮습니다. 예, 뒤끝이 있긴 한데 우님께서 네. 오빠 정확하시다니까. 예, 서글프네요. 네, 자, 예. 자, 예, 팀장님이 저랑 친하신 줄 알았는데, 네. 예.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톰을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아, 고맙습니다. 순수하다고 하면 톰이.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도 저희 출연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게스트를 모시는 게 거의 없는데 오늘 또 기념비적으로 한번 나오셨어요.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두 분이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얘기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직 활동하는 친구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고 조금 힘을 낼 수 있고 또 이제 더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고요. 앞으로도 팟캐스트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늘 팀장님이 너무 프로 같지 않으세요? 방송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예. 자, 그러면은 평소 저희 팟캐스트는 잘 안 듣고 빨간 책방 팟캐스트를 즐겨주시는 우리 부장님, 예, 방송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아, 빨간 책방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예. 아무튼, 예, 오늘, 임 팀장님이 그 유리절벽 같은 취업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비법들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저도 이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가 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잠시 얘기했던 미생에서 보면 그 안영이가 그 선배한테 그 혼난 다음에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데 그 동료 후배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쫄지 마라. 잘못한 거 없으니 당당하게 하라. 여성 구직자 여러분들 절대 쫄지 마시고요. 여성으로 태어난 게 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생학적으로도 여성이 훨씬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취업 전선에서도 뭐 남성이랑 뭐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지만 예,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시니까요. 당당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번 그 미생이죠? 예. 미생. 드라마 미생을 항상 인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매번 오늘 처음인데? 지난주도 미생. 처음에 했었네. 네. 미생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IMC 플러스